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4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정부처 수출 역량 결집 및 100조 원 민간 투자 밀착 지원, 그리고 이른바 제조업 업종별 수출 투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 부분을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제가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쭉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자산을 2배 이상 그렇게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저는 해당 자료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게 됐거든요. 어떤 업종에 대해서 투자해 볼지 공부해 볼지에 대해서 진짜 주옥 같은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해당 내용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기 전에요. 음,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3일 금요일 8시에 비상경제장관 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요, 제조업 업종별 수출 그리고 투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요, 최근 수출 및 투자 위축에 대응해서 업종별 여건을 점검하고요,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범부처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수출 투자 동향 및 전망인데요. 여기 보시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요즘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게 나왔죠. 그리고 중국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지금 중국 수출 여건도 엄청나게 악화돼 있는 상황이죠. 서로 지금 거의 무역 전쟁 비슷하게 가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서로 뭐 입국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해서 대립, 지금 푼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좀 안 좋은 상황이죠.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나아져야지 우리나라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해군의 해군의 정책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 외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 좀 고민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도요. 미국과 중국 사이 껴 있는데 지금 거기서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냥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출이 이렇게 감소하는 한편 큰 폭의 에너지 수입 증가로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죠.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단기 하락 영향으로요, 상반기 중 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있고요. 자동차,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우리나라의 주옥 같은 그런 산업들이죠. 등은 금년도에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겠죠? 주가는 선반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확대가 예상된다. 그럼 우선 공부해 봐야 됩니다. 자동차,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관련된 소부장이나 아니면 뭐 대기업도 좋고요. 여러모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설비 투자는요, 경기 둔화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작년 4분기 감소세로 전환되었죠. 그리고 국내 주요 기관들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투자 여건에도 불구하고요, 제조업의 10대 업종이 전년 수준인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조 원 규모의 투자입니다. 두 번째 이제 2023년 수출 그리고 투자 주요 정책인데요. 정부는 6,800억 불의 수출 달성으로 수출 플러스를 실현한다는 목표에 따라 범부처 수출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는 그런 모토이고요. 목표는 항상 중요하죠. 그리고 범부처가 영업사원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토가 되겠네요. 올해의 모토는 영업사원. 그리고 UAE 정상외교 성과 확산을 추진한다고 하니까요. 해당 UAE 관련된 업종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계부처와 기업으로 구성된 한중동 경제협력 민간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요. 사우디와 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다른 신흥 시장으로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 지원 예산 3분의 1을 집중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 원 무역 금융을 공급하고요.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 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범부처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한 수출 플러스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고 하고요. 각 부처별 2023년 수출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부와 함께 추진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설비, 그리고 R&D, 외국인 투자, 현대 투자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를 우리나라의 증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제가 매일 그런 증시 관련해서 현황을 알려드리잖아요. 거기 보면 외국인 투자가 외국인이 매수하면 거의 대다수가 오르게 되는 형국입니다. 너무나 시장이 작고요. 그래서 아무튼 12년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데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 그리고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 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첨단 산업 분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입지, 인허가 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6월 중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상생 인센티브 체계 및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 설비 및 R&D 투자 지원을 위해 총 81조 원의 정책금융 공급도 추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5.6조 원 규모의 산업 R&D는요. 초격차 기술 및 탄소 저감 기술 확보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고 하고요. 산업 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수련연의 기술 양도를 허용하고 2천억 규모의 기업형 벤처 캐피털이죠. CVC 펀드 조성을 통해 스마트업의 혁신 기술과 대기업의 사업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CVC를 적극 육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첨단 주력 미래 산업 분야의 100대 핵심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요. 이를 통해 올해도 300억 불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산 순방 성과였죠. UAE 300억 불 투자 유치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투자 협력을 구체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종별 동향,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대응 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보시죠. 각 업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수출 그리고 투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선 반도체, 여기 보면 읽어보니까 반도체, 뭐 조선, 그리고 2차 전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지원 그런 방안이 있더라고요. 한번 눈 동그랗게 뜨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반도체는 상반기 중에 이제 수출 둔화세가 지속되나 하반기 서버 모바일용 고용량 메모리 수요 발생 등으로 일부 회복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땐 요즘에 핫 이슈인 챗 GTP 있잖아요. 챗 GPT, 인공지능 챗봇이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용량 설비, 요즘에 제가 접속해 보니까요. 오픈 AI에 API예요. 접속해 보니까 맨날 다운되더라고요. 그런 결론은 뭐냐? 거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거 있습니다. 이거 다운됐다. 라는 게 주요 포인트가 아니고요. 다운됐으면 이제 증설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서버에 대한 그런 메모리 수요, 모바일용도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일부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이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챗 GPT에 대한 챗봇 있잖아요. AI 챗봇 관련주 아니면 반도체 관련주도 소부장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올해 47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 경쟁력을 위한 첨단 인프라 도입과 R&D 투자를 계속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결론은 주가는 6개월, 뭐 1년 정도 선반영이 되잖아요.
그렇게 돼 버리면 인제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하반기라고 했으니까 오르는 시점,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받지 않을까 개인적인 인제 추측입니다. 그리고요, 정부는 팹리스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요, 메모리 고의존 구조 탈피 및 수출 안정성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전력, 차량용 반도체, 첨단 패키지 등 3대 시스템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1.5조 원 규모의 예타를 추진한다고 하고요. 반도체 특화 단지 기반 시설에 국비 1천억 원을 지원하고 반도체 펀드 3천억 원, 전체 금융 음, 5,300억 원 등을 통해 팹리스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반도체에 대한 공부는 꾸준히 해 봐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리해 보자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부가 OLED 시장 확대로 금년도 수출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기업은 14조 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또 인사이트가 나오죠. OLED 시장에 대해서 확대, 이 부분을 통해서 OLED 관련 소부장 기업을 중점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정부는 투명, 차량용 초소형 등 3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시장을 창출을 하고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선점을 위한 1조 원 예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OLED 및 마이크로 OLED, QD, 컨턴 닷이라고 하죠.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어 핵심 소부장 기술을 도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투자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정책금융 9천억 원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애플이 XR로 되게, 그리고 메타도 그렇죠.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요소가 사람은 사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무려 14조 원 규모예요. 그래서 해당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부장들 기업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배터리가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되겠죠. 이 부분은 전기차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수출이 10%대로 증가하여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국내 생산 능력 배고를 위해 약 8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라고 하니까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해외 자원 개발 세제 지원, 사용 후 배터리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미국의 IRA 및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 투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5.3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첨단 산업 특화 단지 지정, 배터리 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서 기업 투자 실현을 적극 지원할 거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경기 둔화, 고금리 등 어려운 여건에도 지금 불구하고 자동차가 좀 어렵죠. 그리고 친환경차 수요 및 신차 수요 영향으로 5% 이상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선도기업 중심으로 총 16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자동차 관련 기업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수출 선박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컨테이너선 활용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선주와 화주 간 협조를 통해 여유 선복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미래차 분야의 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G2 외투 유턴 지원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법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 등 자동차 R&D에 2027년까지 1.4조 원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선이 있습니다. 조선. 2021년부터 증가한 수주량으로 본격적으로 건조 수출됨에 따라 올해 수출이 두 자릿수대로 이제 증가할 것이라 전망된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스마트 조선소 구축, 자동 용접 등 생산 기술 개발, 노설계 현대화 등을 총 2조 원 투자를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조선 기업들의 생산 수출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조선업 인력 채용 시 6개월간 월 60만 원의 채용 지원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비자 발급 국내 절차를 1개월로 단축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외국 인력 도입 비율 확대, 외국 인력 도입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조선사들의 수주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RG, 선물환 등을 적기에 이제 지원한다고 하고요. RG 한도 부족 시 특례 보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강이 있습니다. 수출 물량은 증가하나 작년 철강 가격 강세에 따른 기저 효과로 올해 수출 약세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들은 친환경 차용, 전기 강판 및 에너지용 강관 등 신수요 대응을 위한 생산 설비 등에 4.8조 원 규모 투자를 계획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부는 EU 그리고 CBAM 등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설비 투자 중심으로 3.6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유화학도 있죠. 글로벌 수요 부진 및 미국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업황 부진이 예상되나 이거 중요합니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는 2024년 이후 업황 개선이 기대된다고 하네요. 주요 기업들은 친환경 전환 등 미래 대비를 위해 4조 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부는 한파와 거의 이제 누그러들고 있죠. 한파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이것도 얼른 종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평화적인 그런 어,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미국과 EU, 중남미 등 신시장으로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친환경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료 및 원료 전환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일회용품 규제가 있죠.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마케팅, 해외 인증, 금융 등의 패키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70억 불 규모의 샤인 프로젝트와 같은 메가 프로젝트의 이행을 밀착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양 장관은요, 모두 발언을 통해서요, 수출 회복 역량을 결집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비한 설비 및 R&D 투자를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고요. 그리고 법무처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한 수출 플러스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고 하고,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마지막 보시면 수출 및 투자 등 실물 경제 여건이 특히 어려운 상반기 동안 정부처 수출 역량을 결집하고 영업사원의 그런 마인드로 한다고 했죠. 그리고 기업 투자를 밀착 지원해서 세계 경제 여건과 반도체 업황 개선, 여기 또 이제 키워드가 나옵니다. 개선이 기대되는 하반기 경기 회복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준비할 것임을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다시 리마인드 차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처 수출 역량 결집 및 100조 원 민간 투자 밀착 지원을 한다는 그런 방안이고요. 해당 지원 방안 꼭 해당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셔서 꼭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키워드가 나와 있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꼭 해당 업종들은 금년도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어, 소부장들이나 아니면 대표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그런 시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10대 업종에 대해서도 꼭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투자 여건이 진짜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가나 그 모든 것은 선반영이 들어가죠. 물론 이것은 말을 껴맞추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은 선반영이 되는 게 이제 주식입니다. 주식의 속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해당 제가 말씀드린 여기 키워드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